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조금 아까 들어온 속보죠? 예. KBS 이사회는 오늘 이제 제역이사 11명 중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서 이 고대영 사장의 해명을 듣고 해임 제청안 가결했는데요. 이인호 KBS 이사장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안 왔다고 하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해임 제청안은 전국 언론동 노동자와 KBS 본부가 지난해 9월 4일에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 만에 처리가 된 것인데 예. 이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빠르면 24일 오전 9시에 복귀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고대영 사장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고대영 사장이 해임이 되는데 그렇죠.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장 지원자를 접수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오늘도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붉은 악마의 혼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네, 주사파, 좌파 국가사회주의, 체제교체, 상당히 강경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 전체적인 연설문에 뭐 좌파 이런 얘기가 18번이나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배경음악으로도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노래를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 발언을 한 의도는 뭘까요? 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정치적 지도를 그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나와 있는 주제들을 꼽아보면은 가상화폐,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대개 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반발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 국가주의로 이제 개인을 뭐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 뭐 이런 규정을 하면서 그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종북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실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신임 조직위원장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하면서 5월에 각 가정으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중산층과 서민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북한 얘기도 아주 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온통 현성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뭐 페이스북 등등에 쓰기도 했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로지 북한의 체제선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IOC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도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게 결국 자신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법원행정처가 문제가 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판사 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들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다수 발견됐다. 이 내용은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등의 어떤 활동 내용을 파악을 했고 또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의 동향 및 성향 파악 이런 것들을 한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또 2016년에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편향돼 있다, 좀 부실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판사들의 동향을 또 파악을 했고 이 사람들 중에 핵심 그룹이 다수 판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문건을 또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사실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해당 문건들이 실행이 된 것인지 또 추가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발견된 문건 가운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문건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어떤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문의를 하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세훈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작성된 문건들이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만을 포함하면서 상고심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고 이후에 파기환송된 바 있죠. 결국 민감한 사건 판결을 두고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정치적 입장 관철을 위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뭐 블랙리스트가 없는 거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현재 검찰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번 조사 결과가 고발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현재 대법원이 이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 방법을 썼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법원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대법원은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 만든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찰이 바로 가져가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우선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게 계속 이제 논란거리인데요.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앞으로 좀 방침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인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좀 목표를 신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보겠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도 지금 보이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여론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이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모두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15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의 예상 금액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4억 3,900만 원이고 이 중에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는 애초 시장이 예상한 부담금 액수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부활하니까 재건축에 함부로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거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